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한 주간에 화제가 됐던 전가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요즘 가장 피곤하신 분 중에 한 분인 현근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누구를 갖고 오셨나? 김태현 변호사님은 누구를 갖고 오셨습니까? 김홍걸 의원.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뭘 물으세요? 파란색일 리가 있겠습니까? 노란색일 리 있겠어요. 새빨가다 못해가지고 뭐 그냥 레드죠. 큰일 났습니까 이분? 저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 가지 논란은 나온 지 꽤 계속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 지금 윤리심판원인가요? 저 정확한 명칭이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죠. 네. 예, 윤리심판원. 윤리감찰단. 윤리감찰단. 죄송합니다. 네. 윤리감찰단에 이낙연 대표가 처음으로 회부한 거냐, 이상직 의원과 같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빨간불인 거고, 저는 아예 다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지금 마이크 잡은 김에? 하세요. 뭐. 예. 순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는요, 단순히 이 윤리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요새 의원 배지 되고 나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떠나서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예전에 현근택 변호사한테 한번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난 총선 때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미래통합당, 더불어시민당 여러 공천 비례대표 하지 않았습니까? 전 김홍걸 의원이 왜 배지를 달아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납득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뭐 윤미향 의원 문제 기소가 됐어요. 네. 그건 결과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윤미향 의원은 저는 충분히 공천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징성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정의원 활동 열심히 했고, 네. 그 이제 배지 단 이후에 이제 이용수 할머니 인터뷰하면서 지금 문제가 나온 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당시 공천 당시에 보면 윤미향 의원은 충분히 배지 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른 의원도 다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도 근데 김홍걸 의원은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2000년대 초반에 당시에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대통령의 막내 아들로서 업자한테 30억 이상의 금품, 향응 받고 구속까지 됐던 사람입니다. 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관료가 20년 전에 업자한테 돈 받고 뇌물로 처벌받았는데 20년 지난 다음에 공천 주십시오.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건 뭐 어떤 당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서류에서 탈락이죠. 왜 줬어요? 그냥 DJ의 막내 아들이다. 이겁니다. 호남 민심이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총선 과정에서 호남에서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결국 이제 호남에서는 졌고, 근데 그 당시에 김홍걸 씨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는 걸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겠죠. 근데 그 부채의식 하나로 그 소중한 비례대표 자리를 낭비한다?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도. 네. 근데 뭐 어쨌든 공천을 줘서 배지를 달았습니다. 근데 배지 단 이후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기억도 못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택 여러 가지 뭐 하나는 팔았다. 알고 봤더니 아들한테 증여, 임대료, 전월세 상환법 공동 발의하기 전에 올렸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재산 신고 하나가 누락됐습니다. 아내 명의라서 난 몰랐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논란들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효 여사의 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훌륭한 부모님을 뒀다고 하면 그 부모님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행동해야 되는 게 2세 정치인으로서 그거 자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당이 아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에. 네.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당과 본인이 그렇게 인정해준 대통령에게도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저만의 비판이 아니라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가장 진보적인 언론이라는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 김홍걸 의원에 대해 처신에 대해서 질타하는 칼럼이나 사설들이 나와요. 이건 보수 진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 줄줄줄줄 청산 여수십니다. 다 나와가지고 뭐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하세요? 네, 대체 동의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 윤리심판원하고 감찰단 헷갈리는데요. 윤리심판원은 법원이라 생각하면 되고 감찰단은 조사하는 검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법원만 판단만 있었는데 하고 네. 조사하는 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낙연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워서 만든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우리 당이 그동안 이제 호남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국민당 나오고 이러면서 그 지지를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얘기, 정확한 얘기예요. 그런 네. 어떤 또 있는 건데, 저는 뭐 그 문제도 있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뭔가는
이 재산 문제, 형제간의 재산 문제 가지고 지금 분쟁이 있죠. 나는 그 정말 안 좋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법으로는 당연히 이호 여사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 그 유증의 요건이 되냐 안 되냐는 되게 그 우리 유언의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개인 간의 재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이게 뭐 유언이 이게 뭐 법적인 효력이 안 됐으니까 내가 친아들이니까 내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뭐 변호사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겪지만 이게 단순히 개인 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말려요. 그게 그래도 어머니 뜻인데 그래도 그 뜻대로 따라가야지 꼭 이게 법적으로 이게 요건이 되냐 아니냐 따질 필요 있냐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호 여사의 어찌 보면 저는 뭐 그 개인들의 재산이 아니라고 봐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재산이라 보는데 그게 맞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법적 분쟁으로 이어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분양권 얘기는 들어보니까 이게 아마 3월 말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기준은 12월 말인가 봐요. 작년. 그러다 보니까 2월쯤에 매각하다 보니까 좀 생긴 문제라 좀 이해되는 면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과거에 그런 뭐 처벌 전력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마 좀 본인이 어쨌든 이 처신이나 이런데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 윤리감찰단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심판원으로 넘기면은 하면 이게 이제 비례대표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배지를 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례대표는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가는 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출당하거나 이럴 때는 어쨌든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게 결국은 뭐 법적인 문제는 이제 사법의 영역이고 법원 뭐 이 당내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기소되니까 이제 다음 건 정지 정도 했잖아요. 거기도 비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겠죠. 결과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처럼 이게 어떤 뭐 경고로 그칠지 다음권 정지, 당직 정지, 그다음에 제명까지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한번 그 사안의 경중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명이 되면은 의원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이게 제명될 경우에는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유지되죠. 그러니까 제명은 무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제명을 한다. 국회에서 제명의 3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명을 한다 그러면 의원직이 떨어지는 건데 국회의원의 제명이니까. 근데 지금은 당에서 제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쫓겨나면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쉽게 내가 대발로 나가면 배지가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 쫓겨나가면 배지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이상 그 강제적으로 배지를 떼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사실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만 동의를 하면 국회에서 3분의 1도 되긴 됩니다. 그렇잖아요. 180석인데 국민의힘은 웬만큼 동의를 할 거고. 근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국회의원 이제 본 적은 없어요. 아니 한 명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진짜? 70년대 말에 그때는 그 탄압으로 그거 알고는 힘든 거니까. 그런 것도 아세요. 옛날 일을. 뭐 그냥 깨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문을 정말 열심히 봐가지고 어쨌든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 뭐 윤미향 의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모르겠죠. 김원걸 의원에 대해서는 무소속으로 배지를 유지하더라도 저는 잘라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호남 민심이 걱정된다? 호남 민심이요. 예를 들어서 호남분이 어떤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 굉장히 좀 스마트한 주권 전략적 투표도 하신다는 분들인데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을 공천을 주니까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공천을 안 주니까 호남을 홀대하네 하고 지지 안 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원걸 의원을 쫓아냈으니 야 민주당이 이거 호남을 홀대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이렇게 가겠습니까? 호남 민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호남 민심을 걱정할 게 아니라 저 김원걸 의원을 민주당에 품고 있으면서 나오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익 형량을 해보면 이건 마이너스가 훨씬 무슨 플러스가 있어요. 1도 찾을 수가 없는데 저는 플러스를. 자 그러면 근데 어쨌든 김원걸 의원은 그렇다 치고 지금 감찰단의 회부라고 하나요? 이거는 뭐라고 하나요?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하고 있는 의원이 이상직 의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나온 게 이제 아마 이분 재산이 뭐 수백억 대인데. 그렇죠. 기업가니까. 근데 아마 그 고용보험료 5억을 안 내가지고 이분들이 그 실업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특히
이런 공정의 문제보다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 딸들 돼 있고 이래서 사실은 저희 당 입장에서도 더 부담스럽죠. 을들의 어떤 약자들의 그걸 보호해주는 입장인데 본인 재산도 많은데 왜 그 고용보험을 안 냈을까? 네. 왜냐하면 근데 결국은 그분들이 그럼 나중에 어디 가서 이제 하소연하느냐 문제가 돼서 저도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지금 많은 분들이 해고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개인 사기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저는 뭐 오히려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 재산의 문제인데 이상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약자들의 이런 불이익 그다음에 이런 문제라서 오히려 더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분도 이상지 의원도 잘라내야죠. 아니, 진짜 이거는 왜냐하면 민주당에 더 부담될 수 있는 게 아까 네. 말했던 을에 대한 문제, 약자들의 문제들도 있고 뭐 일각에서 지금 보수언론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왜 민주당이 이상지 의원을 이렇게 싸고 도냐. 뭐 대통령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실제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 이 이상직 의원을 계속 품고 있으면 상대 이제 정파에서 야당이나 보수 언론 쪽에서 그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질 거거든요. 그게 민주당과 청와대는 결코 유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 그게 진짜 무슨 뭐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어서 뭐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런 거를 지적하는 어떤 기사나 사설들이 있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구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저는 대응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의석이 100, 아까 굉장히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국민의힘은 의석이 100개잖아요. 네. 한두 개가 아까울 수도 있어요. 거기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한두 개가 아까워. 근데 180인데 사실 30개까지도 안 아깝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유 오늘 말씀을 이게 예전에면 제가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드릴게요. 사실은 기업이 문제가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되면 네. 사실 오너라든지 아니면 뭐 창업주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해요. 네. 그리고 그게 법은 뭐 법적으로 뭐 주주가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의 뭐 사죄를 출연한다든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분들을 뭐 다 책임질 수 없겠죠. 그런 어떤 성의 표시는 제가 보기에 필요해요. 그게 꼭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그러네요. 봤을 때 아 그래도 창업주로서 그래도 뭔가 성의 표시는 했다라는 게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정도는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사실 앞에 처음에 현근택 변호사님 누구 들고 왔는지 여쭤봐야 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이 쫙 얘기하는 바람에 못 들었어요. 추미애 의원을 또 들고 오셨는데 또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아니 지난주에 금요일에 얘기하면서 주말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뀔 거 기사 많이 났더라고요. 네. 분위기 바뀔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 말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좀 넘어가는 거 아니냐 네네네네. 이런 취지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전 됐다고 봐요. 저 사실 그래요? 지난주에는 약간 노란불 정도로 봤고 이번 주에는 이제 파란불이라고 보는데요. 아 파란불? 네. 근데 예. 이게 제가 관여하고 있다 보니까 예. 왜냐하면 좀 이제 하셔도 주관적인 돼요. 입장에 어차피 다 주관적이지 뭐. 예. 예. 추미애 의원 아니 장관이고요. 예.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 얘기했었죠. 주말 넘어가면서 바뀔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유감 표명이 있을 수 있을 예. 것 같다. 뭐 얘기는 아마 저는 뭐 둘 다 맞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대정부 질문을 4일 동안 했는데요. 뭐 처음부터 추미애 장관 시작해서 추미애 장관 끝났어요. 열 몇 분 하셨는데 대부분 거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나온 거 중에 뭐 새로운 거 있느냐? 없어요. 새로운 거 별로. 없었고 지금 나오는 뭐 딸 그 뭐 정치자금 가게 갔다는 얘기도 지난번 다 나왔던 얘기예요. 예전에 그 인사청문회 할 때 다 나왔던 얘기라서 그때 나왔어요? 나왔던 얘기죠. 왜냐하면 기억이 안 새로운 나네.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워낙 이제 아들 문제가 크다 보니까 근데 이 국민들이나 여론들이요 뭔가 새로운 팩트나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과거의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재미란 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큰 관심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아마 국민의힘에서 고민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상임위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 있잖아요. 아마 이걸 계속 들고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는 아마 그러면 폭망한다라고 봐요. 역풍이라고 보통 예. 얘기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약간 파란불로 슥 바뀌고 있다. 뭐 이런 말. 파란불로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네, 저는 뭐 파란불로 아직 바뀌다.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에 남아 있는 것들이 딸 문제는 저도 그건 마이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네, 그건 뭐, 작은 그러니까 문제죠. 제가 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총을 여러 군데 쏘면 안 돼요. 한 곳에 집중해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의혹도 뭐 이것저것 해서 뭐 영국에서 뭐 축구 선수를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진 나오고 이렇게까지 난사하면 안 되고
집중적인 쟁점부를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한 곳이 뚫리지 여러 군데 쏘면 힘이 분산됩니다. 집중적으로 하는데 네.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추장관 문제 중에서 포인트 남아있는 거 두 건데 하나는 아이 변호사님한테 이걸 얘기해봐 뭐 받아 적는데요 지금? 적어야지. 적어야지. 그러니까 첫째는 자, 포인트 두 개. 23일 날 네, 간단하게. 23일. 2차 병가에서 이제 연장으로 끝날 때 그 예. 시점 같은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뭐 당직사 혐오시 말이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어쨌든 네. 병가가 끝나고 연장이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뭐 집에 있었다고 하면 네. 그 병가가 끝나기 전에 누군가가 개인 연가로 연장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은 건지 아니면 병가가 끝난 이후에 어떡하지? 나 들어가야 되는데 아픈데 들어가기 싫은데 연장을 개인 연가로 바꿔줘. 이러면 사실은 시간에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 하루가 됐든 뭐가 네, 됐든. 한 시간이 됐든 네. 그러니까 공무이탈 관련해서 그걸 하나 풀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6월 14일 날 1차 병가에서 2차 좀 잘 적으세요. 네. 적고 있어요. 1차 병가에서 2차 연장 끝날 때 네. 거기 녹취록 얘기 나오잖아요. 네. 녹취록 얘기. 거기서 뭐 추장관은 본인이 아니다, 남편도 아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보면 여자 목소리인데 이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국민의 얘기는 있어요. 녹취록이 누가 전화했는지 전화했다고 하면 그게 내용이 단순 민원인지 외압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를 추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첫 번째 얘기는 보좌관하고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 보좌관, 말씀하신 게 네. 두 번째 얘기는 민원이 실제로 추장관이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그렇죠.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추장관이 아니라 다른 관련 여자분이 했다라고 하면 뭐 보좌관일 수도 있는 뭐 거고. 시키지는 않았는데 누가 할 일은 없잖아요. 괜히. 그러니까 그게 추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얘기들. 요 얘기 뭐 현 변호사님 얘기 듣고. 예. 뭐 핵심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핵심이 맞고 두 번째는 핵심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뭐가 핵심이냐면 이제 결국 사전 승인이냐 사후 승인이냐 아이에게 네, 원래 네. 이제 사후 승인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사전 승인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얘기인데요. 뭐 지금 아마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핵심이 되는 게 당직 병이라든지 그때 지원반장 상사했던 사람들이 진술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결국은 군대는 부대장 그 당시 이제 지역 대장이도 중령 그분이 어쨌든 진술한 게 있어요. 본인이 어쨌든 승인해 줬다. 지금 뭐 물론 기록들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면담 네.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문제 없다고 보고요. 지금 두 번째 얘기 그 여자가 누구냐 아니면 뭐 남편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아마 추미애 장관이 설명했죠. 그러니까 서병장. 사실 네. 제가 병장으로 승진시켜줬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서일병 그래가지고 무슨 방위제대한지 아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기자들한테 서병장입니다 얘기했거든요. 당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 하면 계속 서일병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서일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서모 씨가 그러면 그 이름을 까지 그러면. 아니, 서전병장. 네. 아니 그 서전병장. 현모 씨 해가지고요. 현모 씨 잠적했다 그러고 저한테 아유 뭐 현 변호사님 갑자기 어디 사라졌어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현병장이라 하시라 아니면은 당직병이라 하시라 이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당시에 그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서 병장한테 물어보고 아마 부모가 전화했을 것 같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본인이나 남편은 전화 안 했다 그러니까 얘기처럼 뭐 그 여자가 누구냐. 근데 이 논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방부의 민원실에 딱 전화하면은 녹음으로 아이고 녹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뭐 우리 아들 뭐 휴가 어떻게 가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정도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어디 연락처를 물어보든 뭐 이런 정도지. 그걸 가지고 뭐 외압이다. 외압이냐 민원이냐. 민원실에 전화한 걸 가지고 외압이냐 민원이냐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나왔죠. 한 말씀만 짧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말씀드린 저희 같은 사람들이 민원실 전화하면 그냥 민원이죠. 근데 결국 보면 누군가는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그 문건을 보면 누군가는. 예. 근데 그게 추장관이 몰랐다고 하면 결국 이제 아들이 부탁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요, 누군가가.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뭐 우리 예전에 다르게 뭐 대학도 그렇고 부대도 그렇고 본인들이 안 하고 부모님이 해주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추 장관의 표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정치적 거물이기 때문에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스스로 거의 군대 간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통역병도 무조건 뽑힐 만한 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훌륭하고 바른 청년이 본인의 휴가 연장을 본인이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걸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민원실 통해서 들어간다? 그럼 이게 이거 그럼 결국 나은 거 알 텐데.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가 누군지 부대에서는 알 거고. 네. 그럼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지 몰랐을까요?
알겠습니다. 뭘 노리고 그러면 부탁을 했어? 난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법적인 어떤 문제가 뭘 떠나서. 노리긴 그 절차를 궁금하다고 물어보는 거지. 본인도 물어볼 수 왜 있고 내 주변 사람도 상식이라면 이해가 물어보는 안 거지. 뭐 가니까. 애들 문제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다. 본인이 다 해야 돼.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의도 신호등 현근택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K7880님, 민주당 지지자지만 김태현 변호사님은 마음에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K7928님, 현 변호사님 너무 신사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현근택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8시 50분입니다.